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까? 어떤 군인의 명예를 누가 어떻게 훼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박정훈 대령의 적법한 이첩 행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박정훈 증인의 증언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직접 외압이 있었느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가 직접 있었느냐라고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증인이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그 대통령실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말해왔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겹게 와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이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항명이 아니라 작년 7월 30날 결재한 대로 이첩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이 자리도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7월 31일 날 갑자기 이것이 바뀌었는지 오늘의 설명으로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바뀌게 되는 배경이 뭔지 그 원인이 바로 본질이고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폭력 사태로 저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사부에서 24년 동안 최혜병 순직 사건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수없이 수사하고 수없이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 모두가 인정하는 이종섭 장관의 스스로의 결재, 그리고 기록의 이첩, 그리고 기록의 탈취,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인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의 직접 진술, 수사단 군인들의 직접 진술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 그 밖에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의 전화통화 내역에 비추어서 이 사건은 기소할 정도로 중대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네, 발언하시죠. 2023년 작년입니다. 7월 달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 입과장으로 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 달에 인천 세관이 현장 조사 가서 필요한 연루 의혹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2일 날 간사단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지금 하고 서울청에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차에 서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그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소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은 약속대로 공식 보도 브리핑 자료에는 인천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백불에서는 그 이야기 했죠. 이미 소문도 나 있었고, 저희가 현장 검증을 4번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그 모르는 기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고, 공식 보도 자료에는 인천세관을 빠졌지만은, 그 다음 10월 11일에 MBC에서 이걸 보도를 하죠. 어디서부터 보도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첫 MBC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흘이 지나서 16일 날 수사를 재개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고 질이 멸렬하고 그 뒤로 인천세관 직원을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깡통폰이 되어 있었다. 그 기간에 인천세관 직원들은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증인은 인사조치를 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조치를 당하기 전에 조병로 경무관의 징계와 관련해서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뭔가 좀 이거 징계 관련해서 증인이 관련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은 좀 말을 좋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병로 경무관과는 4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 태도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요. 주변에 제 인맥을 동원해서 저한테 청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청탁이 징계위원회에서 뭔가 진술할 기회가 된다면은 좀 우호적으로 해달라. 여기서 탄원서 거절돼. 써달라는 탄원서 써달라.